좀 연말이라 손님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원래 스트레칭을 하고 자는데 어제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무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 대신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매일 다른 걸음이나 이렇게 뛰니까 거의 매번 뛰는 것 같아요. 뛰고 나면 혈액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 붓기가 싹 다 빠지는 느낌이에요. 어제도 손님이 왔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에 대해서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그러면 자존감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존심이 세다라 그러면 뭔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게 조금 애매하게 우리만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는 타인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힘이 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간단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와닿는 거죠. 자존심이 세다 그러면 뭔가 누군가가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갑자기 미쳤을 때 그거를 블락시켜 버리고 자기 안으로 숨어 버리는 사람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존심이 세다 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친한 친구가 오래된 몇 년지기 5년 뭐 6년 정도 이렇게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뭐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친구 예를 드는 건데 그 친구가 참 정이 많아서 생일이거나 뭐 이러면 생일도 문자도 먼저 보내주고 이렇게 챙겨서 전화도 자주 해주고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일부러 와서 뭐 음식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정말 되게 나랑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몇 년 뒤에 어느 순간 그 다른 모임에서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구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이 세다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그 부분을 3배에서 10배, 20배 키워가지고 그 감정을 키워버린다는 거죠. 곱하기를 해버린다고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는 기분이 나쁘지만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랑 그 친구랑 내가 안 지가 5, 6년이 됐고 그 친구가 나한테 줬던 그런 사랑, 관심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기분을 나쁘게 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했을 때 그래도 한 5년 이렇게 길게 나한테 잘해줬던 부분들이 많고 사람이 완벽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쳐내거나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구나. 좋았던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고 자존심이 센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 배 기분 나쁜 부분들을 몇 년 동안 좋았던 부분들을 다 쳐내고 지금 한순간이었던 거를 막 10배, 20배 부풀려 가지고 이 친구는 나를 공격하는 거야. 얘는 끊어버려야 돼 라고 이렇게 자기 안에 숨어버리고 이제 블락시켜버리거나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데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면은 되게 사람인지라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바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은 특별한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그 기분 나쁜 부분을 씹고 되씹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친구 관계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션십이라던가 이런 이제 연인 관계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인이라 그러면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분명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은 릴레이션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켜야 될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정말 3자 입장에서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객관적인 입장, 3자 입장에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또한 이제 우리가 손님들이 왔을 때 이제 응대하는 거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손님이 감정적으로 대해 있을 때 내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3자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래 봤던 손님인데 어느 순간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그 내후년에도 좀 더 나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하는 그런 아침에 내 관리를 하고 플랜을 짜는 그런 연습, 그런 트레이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관계, 릴레이션십, 친구, 가족 이런 부딪히면서 느끼는 좌절감이라든지 뭐 안 좋은 그런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배우는, 인강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거니까, 책을 보고 배우는 거랑 영상을 보고 배우는 거랑 실전에서 내가 나가서 배우는 거랑은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서 만나고 조인해서 이런 거를 느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살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잠자기 전에 그 감정일기를 써요. 쓴 지도 한 달 정도 됐나요? 그전에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석 달에 한 번씩 쓰고 이랬는데, 매일매일 자기 전에 제 옆에 그 서랍에 놔두고 침대에 앉아서 자기 전에 감정일기를 내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나에 대해서 적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좋았으면 이런 부분이 좋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으면 이런 부분들 왜 그랬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든지, 그런 감정일기, 나를 되짚어보는, 나의 감정을 정말 쏙쏙들이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지 되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조금 더 제대로 알자, 그런 생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데일리로 오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새해는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바이. 집에서 공원까지 뛰어왔는데 지금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어요.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다 돌아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기분이 정말 좋네요.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뛰고 왔는데, 이러면 집에 가면은 좀 걸리면 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녁 8시 반쯤에 일이 다 끝났는데, 좀 연말이라 손님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원래 스트레칭을 하고 자는데 어제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무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 대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매일 빠른 걸음이나 이렇게 뛰니까 거의 매번 뛰는 것 같아요. 뛰고 나면 혈액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 붓기가 싹 다 빠지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이럴 때는 태어난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것 때문에.